사회문화 3회. 야, 보시면 뭐 나옵니까? 일단은 어차피 수특 비문학은 우리가 배경식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비문학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일단은 얘는 세금 관련 지문이에요. 세금 관련. 세금이 뭐예요? 니들이 알고 있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라에 돈 받지. 그렇죠. 우리가 나라에 돈을 바치는 거예요? 돈을 걷는 거죠. 그러면 그 세금으로 뭐 해요? 영화부. 네? 그럼 그런 뭐 관련 부처들의 돈 나눠주고 국가 사업 같은 거 진행하죠. 근데 그 세금이 모두 가능하다? 정부도 하나의 개인이라고 보시면요, 그 세금도요 뭐가 생겨요? 탈세도 되고 부채가 생겨요. 왜냐면 정부도 그 돈으로요 여기저기 투자를 합니다. 사업을 해. 그러면서 뭐예요? 채권이란 걸 팔고 어떤 사업들을 하면서 빚을 져요. 국가도.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국가 채무가 생긴다. 그렇게 돼 그런 거에 대한 지문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뭐부터 보면 됩니까? 일단 우리가 뭐에 대해서 봐야 돼? 이거 어디갔냐? 투명 사이로 햇빛이 너무 좋아요. 응, 옮겨. 응, 아씨 여기 딸자리로 가. 이거 받아가, 이거 받아가, 이거 받아가, 이거 받아가. 야, 독서책 있는 사람 다 없어? 다 뽑아야 돼 그럼? 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독서책 있어? 네. 저 점수 올랐어요. 올랐어? 저 빡빡 우겼어요. 일단 이제 들어가. 찍고 있어 이 과신하더라. 빨리 들어. 빨리 들어가. 봅시다. 미꾸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서 뭐 하시면 돼? 읽어서 푸시면 돼. 얘는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포함 범위로 축소해가며 설명한다 라면서 그건 이제 뭐야? 용어들 어떤 큰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고 이 용어는 뭐 무슨 뜻이고 무슨 뜻 안에 뭐가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이론들의 공통점을 추출한다? 그럼 뭐 국가 부채를 설명한 이론이 뭐 여러 가지가 또 있나 보죠. 그거 얘기하는지 보면 되고, 다양한 현상을 비교 및 대조하는 그 의미를 명확히 드러낸다. 그럼 우리는 국가 부채라는 거 알았으니까 뭐를 얘기를 한다 소리예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공통점 뭐가 있고 차이점 뭐가 있다. 비교 대조 그 얘기. 4번은요. 용어 개념 설명.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죠. 용어 개념 설명하고 어쩐다 저쩐다. 5번에는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왜? 국가 부채라는 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니까 여러 국가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했는지 이거는 그거 읽으면서 그대로 풀 수 있는 거고. 정보 찾으려면 어디서 가야 돼요? 이런 거 위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5개 중에 몇 개 맞아? 4개는 맞아.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뭔 얘기예요? 국가 신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부채 원리금을 제외로 갖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면은 부채 원리금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금의 충당 부채는 미래 지급한. 자, 요즘 이거 말이 많은 거 아세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봐봐. 국민연금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니들이 뭘 알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뭐야? 좋은데요. 국민연금이 뭐야? 국민연금. 세금을 미리 걷어서.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연금 내고 있어요. 왜? 국가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삥을 뜯어요. 왜? 자, 만약에 너 70살 되면은 있어? 일할 수 있어? 너 그때 무직 때 우리가 너에게 돈을 줄게. 그럴 거니까 너 지금 돈 벌 때 우리한테 얼마씩 줘. 해서 국민연금을 지금 오지게 갖고, 문제는 지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일할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요, 인구는 요만큼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이만큼이야. 근데 이만큼 사람이 이제 연금을 내면서 누구를 먹여 살릴 거야? 이만큼 있는 사람 먹여 살려야 돼. 그럼 봐봐. 내 입장에서는. 나는 연금 냈어. 근데 지금 일하는 사람이 이만큼밖에 없어?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사람들이야. 먹여 살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70살이 돼. 그러면 나는 누가 먹여 살려주냐? 인구는 계속 줄어들었는데. 그럼 내가 낸 연금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돈 많잖아요. 아니, 새끼야.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면 요즘은 또 100세 시대 100살까지 산다네. 그럼 나는 그동안 국가한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국가가 그런다고 돈을 줬잖아. 근데 국가가 그걸 줘, 못 줘? 못 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고스란히? 그게 부채야. 그러니까 지금 연금의 충당 부채라는 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라는 거야? 이거에 대한 배경식이 있는 거지. 니들은 없으면 이거 지문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 연금의 충당 부채가 뭔지 짚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 지급할 연금 금액을
가입자에 대한 비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국가 부채가 뭐 신용, 그 다음에 연금, 그러면 이 지문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국가 부채가 어떤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지를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3번은요. 국가 차원의 소득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정부 부채 적정성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뭐 이거는 따로 어려운 말은 없고.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재원 부족 문제 감소하는 건 공적연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연금 얘기네요. 국제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포함 범위를 적용하여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제 비교라고 얘기 나왔죠. 아까 일본에서도 뭐 국가 간 비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도. 그러면 그거 나온다는 소리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보면 뭐 국가 채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국가 채무 나오는 거 제대로 이해를 쳐야 이 문제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야 독서책 있어 없어? 문학과정.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일단 앉아있어 봐. 이따 뽑아줄게. 그 다음에 윗글을 참고할 때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이죠. 그러면 가가 뭡니까? 참고로 요즘 비문학이요.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래가지고 가만 읽으면 될 줄 알거든요. 아니야. 결국은 다 알아야 돼요. 더럽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읽을 때 가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 중심으로 위아래를 다 읽어야 돼요. 비문학 할 때. 그러고 뭐 보는 거는 딱히 뭐 이제는 뭐 우리가 힌트를 얻을 거는 없습니다. 바로 뭐 보면 돼요? 지문 봅시다. 아이씨 근데 이거 안 가져왔다고? 기다려봐. 복사만 그거 빨리 하고 올게요. 복사만. 수학이 좀 에어컨 좀 틀어. 그러니까 졸라 더워. 너무 더워. 요새 식물원 앞에 윤태는 저것도 이제 햇빛 쳐맞다가 이제 뭐 기절하지 저거 이제 또. 와 너무 더워. 보자. 국가부채. 이거 이제 보이죠? 근데 솔직히 뭐 요거 보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는 니들 요거 보는 게 나아요. 그냥 어디 부분 내가 뭐 하고 있구나만 따라와. 자, 정부가 조세 등의 수입에 비해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생긴다고 합니다. 즉 세금 거둔 것보다 뭐가 많으면 나간 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거를 부채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부채를 갚는 것을 부채 상환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이 크게 훼손된답니다. 이쪽을 싫어하겠죠. 왜? 국가가 부채를 못 갚으면 국가 신용도가 낮아진다라는 상관관계를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참고로요. 미국도 국가빚이 있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미국 국가빚? 3경이래요. 근데 그거를 배째라 하고 있어요. 왠지 알아? 받을 게 더 많대요. 갚아야 될 것보다요. 미국이 받을 게 더 많대요.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가 미국한테 갚으라고 얘기를 안 한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내놔 이러면 미국은 우리한테 너도 내놔 이러면 우리나라 파산한대요. 그래서 배째라래.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갚으면 국가 신용이 크게 나가리가 되고 국가의 경제활동 전반이 마비되어 국민에게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기므로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즉 부채를 아예 없애는 게 베스트인데 어떤 게 베스트래요? 지금 여기는 적정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아예 없애란 말 안 했어요. 어느 정도의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럼 그 국가를 어떻게, 그 부채를 어떻게 조율을 할 건데? 개인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상환하는 원금, 이자 및 연간 합계 금액이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이거는 뭐예요? 개인의 경우죠. 이거는 개인의 경우예요. 즉 개인이 대출을 하려면요. 너가 얼마를 버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부채 상환의 부담이 소득 범위 안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이게 이제 개인이죠. 이게 개인.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도 뭐예요? 개인은요.
너가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그게 비율을 정해준대. 그럼 국가는? 이거 유사하게 하고 있을까? 국가도 뭐에 따라서? 1년에 걷는 세금에 따라서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 판단에 흔하게 쓰이는 기준은 여기 나오네요. 자, 요거는 정부니까 다른 색으로 뭐야?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다. GDP 다 아시죠? 고3 정도면은. 국내 총생산,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 외국인들이 여기서 뭔가를 생산해내도 그것도 GDP에 포함되는 거예요. GDP에 대한 거는 일단은 알고 있다라고 할게요.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 합으로 그러한 생산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소득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서로 다른 국가 정부 부채의 적소수를 비교하는 데도 유용하다. 즉 아까부터 국가 간 비교 얘기했는데 국가 간 비교는 뭐로 하는 겁니까? GDP로 하는 거죠. 국가 간 비교는 GDP로 얘기를 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가 알 수 있는 거고 딱히 옆에다 뭐 쓸 정도로 막 꼬아놓은 지문은 아니죠. 그냥 단순히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국가 간 정부 부채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 개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이제 뭐 얘기해 줄 겁니까? 국제적 기준 얘기해 주겠죠? 처음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기준에는 세 가지 범위의 정부 부채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는 국가 채무. 이거 다 체크해 주세요.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기금상의 빚으로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의미한다. 즉 국가 원리금 상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빌린 돈 그대로 갚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살짝 올립시다. 그래서 첫 번째 국가 채무. 아무로 국가 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라고 부릅니다. 즉 지금 어디 갔어? 국가 채무 안에 국가 채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정부 부채 얘는 뭐예요? 일반 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에 합산한 거예요. 국가 채무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정부를 보는 것이다. 비영리 공공기관이 뭡니까? 국가에서 퍼주는 거 있죠. 퍼주는 거. 돈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아닌 거죠. 걔네들은 이익이 나? 오히려 계속 손해만 나는 애들이잖아요. 돈을 나가는 애들이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일반적인 정부 부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비영리 공공기관은 300개가 넘는데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표적이다. 그렇죠. 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거 뭔지 알아요? 니들 감기 들면 얼마 나와요? 병원 가서 감기 진단받으면 4,000원. 야 2,500원 나와. 왠지 알아? 국가가 3, 4만원 내준대요. 근데 건보료 얼마네요? 니들은 안 내죠. 부모님이 내시죠.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내는 건보료, 내가 지금 건보료가 한 달에 18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내가 병원을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요. 내 돈을 니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보험공단이 비영리 공공기관이다.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쓰는 데니까. 영리를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데를, 그 얘들이 다 합쳐서 어쨌든 이거라는 건데.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정부 부채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성하는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뭘 더해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일반 정부 부채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뭘 더해? 어디 갔어? 비금융 공기업 부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금융
공기업 부채. 더하면 뭐예요, 그게?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안 보여? 공공부문 부채. 공공부문 부채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세 번째 기준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공공부문 부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0여 개의 비금융공기업이 있다. 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이상의 어느 개념에도 포함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이익을 내는 데입니까? 그래서 왜? 우리나라 사람한테 전기로 돈 빨아먹으려면 걔는 얼마든지 빨아먹을 수 있어요. 왜? 전기 만드는데 어딘데? 한전이 유일하잖아요. 독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민영화하는 순간 우리나라 작살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도 뭐다? 결국에는 적자 기업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걔들은 전기를 비싸게 팔아먹으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요즘 걔네들을 다 합치면은 부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중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에서 집계하여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개념은 일반 정부 부채이다. 결국에는 뭐야? 여기서 쓰는 거는 일반 정부 부채. 얘만 본다라는 거죠. 세 가지 기준 중에. IMF에서 얘기한 세 가지 기준 중에 얘만 얘기한다. 일반 정부 부채만.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 포함 여부이다. 우리 이거를 제대로 봐야 되겠죠. 왜? 아까 문제 풀 때 국민연금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 포함 여부. 왜냐면은 일반 정부 부채는 비영리 공공 부채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얘를 그러면 무엇을 본다? 공적연금 충당 부채 포함 여부다. 그럼 또 공적연금에는 뭐가 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는데 연금 지급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특징이 있어 미래에 발생할 연금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산정한 것이 충당 부채이다. 그러니까 뭐야? 충당 부채에 대한 개념도 나왔죠? 충당 부채. 충당 부채가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지금 국민연금을 9만 원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 미래에 얼마 받을까? 9만 원 내고 9만 원 받아? 계산을 해요, 걔네가. 그걸 보내줘요, 나한테. 그래가지고 너가 지금 9만 원 내면은 뭐 물가소득이랑 그런 거랑 다 합쳐가지고 한 달에 뭐 30만 원씩 받을 거야, 40만 원씩 받을 거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발생할 그 연금 금액 30만 원, 40만 원이 현재 가치로 얼마냐라는 거를 바꾼 게 충당 부채. 그러면 이 나라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한 30년 뒤에는 이만큼을 줘야겠네. 그것도 부채로 포함한다는 소리죠.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 중 국제통화기금 기준에 일반 정부 부채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야? 지금 사학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이랑 뭐 국민연금은 지금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가가 고용주체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얘들아, 공무원들의 인기가 지금 날로 떨어지고 있죠. 왜? 국민연금이 고갈된대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어느 연금부터 손대는지 아세요? 여기 나와있죠.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는 국가가 손댄다고. 그래서 말이 많아요 지금. 공무원연금이 늘었어요. 공무원연금 실제로 내는 돈 늘었어요. 근데 내년에 미래에 받는 돈은 반토막이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말이 많아요. 그래서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음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역으로 뺏기고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공개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는 하는데요, 포함은 시키진 않는답니다.
그래서 넘겨도 됩니까?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요, 주요 비교 대상인 선진국들의 경우 연금 개혁 등으로 재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감소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그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죠. 선진국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선진국은 연금 개혁 등으로 감소. 하지만 우리는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단순하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죠. 반대로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가 미래의 연금 수입이나 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는 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데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될 경우 불필요하게 정부 부채가 커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줘야 되는 거고 국가의 빚인데 그걸 포함시켜버리면 국가 부채가 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커지는 거야. 커지면은 왜? 신용도가 내려가니까.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공개를 하는데 포함을 안 시킨다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정부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국민이 정부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여 국정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국가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지어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소리도 있고 테슬라에 투자했던 소리도 있었죠.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해서 6천억인가 벌었다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뭡니까? 부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금 같은 거는 뭐다?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뭐 한다? 부채가 커질까 봐 왜?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끌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거. 주요 용어의 개념을 그 포함 범위의 축소해가며 얘기했다. 했나? 뭐 이거 그 개념만 계속 얘기를 해줬죠. 이게 뭔지만.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이론이 있어요? 뭐 이론 자체 안 나왔죠. 다양한 현상을 비교했나요? 용어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죠. 특정 용어 사용에 대한 쟁점 밝힌다. 나왔어요? 네. 어디? 그럼 뭐 다 아니야? 5번은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 개념 사용의 장점을 나열한다. 이거 나와 있어요?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 아니 그 개념의 장점? 장점이 없죠. 그냥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답은 4번입니다. 용어들의 개념을 사용했다. 그 특정 용어 사용에 대한 쟁점을 밝힌다. 이거 어디 나와 있어요? 일단은 정부 부채 용어들을 쫙 우리에게 나열을 해줬잖아요. 정부 부채 개념을. 그 다음에 이게 사용을 할 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쟁점은 그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많이 본 쟁점이라는 단어는 토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에서 얘기하는 쟁점, 그 부분, 중요한 부분. 그래서 그걸 찬반으로 나눈 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면 그냥 중요한 부분, 국가 채무란 게 무엇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뭐도 있었지? 국가 채무 말고 그 안에 막 그거 어디 갔어? 국가 채무 말고 단어 있었는데? 충당 부채 이런 개념이 있죠. 그게 무엇인가? 그거 얘기한 게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국가 신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부채 원리금을 제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까? 애초에 국가 부채라는 개념 얘기할 때 뭐라 했어요? 국가 부채는 뭐다?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이 크게 훼손된다. 그럼 그거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 제때제때 갚으면 국가 부채 관리 잘하고 있는 곳이다. 바로 여기 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1번 맞고. 2번 연금의 충당 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 금액을 가입자에 대한 빚으로 인식한 것이다. 맞아요? 그렇죠? 아까 그거 충당 부채 그 얘기 그대로잖아요.
국가 차원의 소득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은요, 정부 부채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 차원 소득 대비. 그게 뭡니까? GDP, 그렇지. 이게 GDP잖아. GDP에서 정부 비율. 그건 맞는 소리네. 4번.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재원 부족 문제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친다. 는 누구 얘기? 선진국은 문제를 감소했어요. 무엇으로? 연금 개혁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 때문에 심각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죠. 4번 날아가죠. 4번이 틀렸죠. 네, 3번. 어이씨. 국가 채무가 뭡니까? 국가 채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아까 우리만 이렇게 썼던 거 있죠? 썼던 거. 자, 중앙정부의 회계 및 기금상의 빚을 포함한다. 맞습니까? 예, 무슨 뭐 연금기금 막 이런 거 다 나왔잖아.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공단 등 공적 연금 관리 기관의 부채를 포함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포함하면 어떻게 되니까? 포함하면 부채가 더 커볼 수가 있어서 포함? 아, 그렇지. 그래서 맞아요. 3번은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부 부채 개념 중 가장 좁은 범위의 정부 범위를 상정한다. 맞습니까? 이거 나와 있죠, 그대로.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추가되면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개념이 된다. 맞습니까? 응, 그게 뭐야? 그렇죠. 일반 부채 그거. 일반 거. 5번.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갖고 있는 부채로서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합니까? 왜? 금융공기업 부채. 일반 정부 부채.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니. 네, 다 포함 안 되는 다 포함이야. 응? 금융공기업 부채는 다 포함 안 되는 거야. 아, 잠깐만.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 아,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일반 정부 부채라고 생각해요. 아씨, 낚지 마세요. 나도 헷갈리네, 씨. 그래서 답은 일단은 5번이 맞습니다. 아무튼 5번 끝자락이 틀렸어요. 그래서 어느 부채에도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다음에 4번. 4번 일단 보기죠. 보기부터 해석을 합시다. 뭔 소리를 하나. 정부 부채. 악어의 입에 빠졌대요.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었다. 그 말인즉슨 국가 빚이 1000조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정부 수입과 정부 지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며 악어가 벌린 입 모양으로 격차가 벌어진 결과이다. 결국 뭔 소리야? 악어가 이렇게 입을 벌리니까 뭐예요? 요 끄트머리는 차이가 더 벌어지죠. 그 소리라는 거예요. 즉 지금 지출과 수입이 너무 차이가 벌어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수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인 82%에 크게 낮아서 괜찮다는 보도를 했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른 한편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규모로는 안심할 수준이 아니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보시면요.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규모. 그건 어디예요? 국제. OECD에서 계속 보는 거는 일반 정부 부채. 일반 정부 부채는 뭐랑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공적 연금의 충당 부채 포함 여부이다. 그 부분 있죠? 1번은요.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더 낮다고 안심할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 지금 어떻대요? 일단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는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국가 채무의 한편 OECD 회원국 평균이 81%에 크게 낮아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가보시면요.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규모로는 안심할 수준이 아닐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라고 했어요. 안심할 수 없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거를 다른 국가하고 비교를 하려면 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그죠? 근데 그 일반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 비교 가능해요? 딴 데랑?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번은 킵을 해야 돼요. 다른 국가들보다 더 낫다고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 비교를 못합니다. 다른 국가하고. 그 비영리 그거는. 왜? 그거를 더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채가 더 커지는 거죠. 그게 지금 가의 얘기거든요. 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까지 고려하면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거는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그쵸. 일반이면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3번은요. 국가 채무에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작게 평가된다? 이거 애초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는 거예요? 뭐 포함을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건 공공부문 부채라서 그런 건가? 그래서 포함이랑 그거랑 지금 이거는 비금융 이거는 아니잖아요. 4번은요. 국가 신용이 하락하게 되는 국가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게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요. 가는요. 국제 비교에 쓰인다며요. 근데 국가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이게 여기서 하는 겁니다. 국가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가 아니라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건 정확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5번은요. 이게 그거죠. 아까 앞에 얘기한 거. 비영리 공공기관 합치면 어떻게 된다? 더 높게 올라간다. 아까 얘기한 게 이거기 때문에 5번은 맞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으쌰.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활동의 일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보시면은 과제 기억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의 논거를 검증해보자. 각 입장별 논거를 마련할 필요한 자료. 주요 선진국의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되는 공적연금의 종류. 이거 아까 나와 있었나요, 지문에? 공적연금의 종류.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A인데요. 보시면은 일반 정부 부채 공적연금의 종류랑 밑에 일단은 보시면은 선진국의 연금개혁 내용과 영향, 선진국의 공적연금 충당 부채 규모 추이. 선진국의 일반 정부 부채 포함되는 공적연금. 오늘 일단 우리 기업 주장을 봐야겠죠. 기업이 중요한 거야.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 찬성 반대 쟁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디를 지금 끼면 돼요? 그 문단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찾아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기억 부분 나와 있는 거? 5문단에서 없는 내용 찾으세요. 5문단에서 없는 내용. 주요 선진국의 연금개혁과 내용과 영향. 그 부분 5문단에 있습니까? 선진국은 연금 개혁을 해서 어떻게 했다고? 위험을 감소했다니까. 1번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번은요. 주요 선진국의 공적 연금 충당 부채 규모 추이. 이거는요. 연금 개혁으로 지금 충당 부채 그거 감소시켰다니까 2번도 맞는 말이죠? 3번은요? 아 이거 왔다 갔다 하기 힘드네 이거. 한국의 공적연금 기금 운용 수익 예상 추이. 이것도 5문단에 있습니까? 네, 공적연금 충당 부채가 미래 연금 수입이나 연금 기금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한국의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 수입 추이. 왜 이거 포함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부채가 이렇게 막 한다네. 그러니까 그거를 찬성 반대로 나눠서 싸울 수 있지. 5번은요. 한국의 공적연금 충당 부채 산정 방법의 변화 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굳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를 밥 이거 뭐 지금 뭐 이게 왔다 갔다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5번에서.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A에서 E의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지 않고. (1번) 훼손하다. 맞아요. 맞죠. 2번 궁극적으로 할 때. 마지막에 끝. 맞죠. 그 다음에 통용되다. 두루쓰다. 가능하죠. 체결하다는요. 계약이나 조약대를 공시적으로 했다. 이거 왜 구체적으로 맞는 거죠. 그럼 명시했다. 명시했다. 밝고 분명하게 본다. 명시하다. 이게 그 뜻도 있기는 해요. 명시. 근데 우리가 보통 명시하게 본다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그래 정확하게 나타냈다, 표기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밝혔다, 분명하게 드러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쉬었다 가면 시간 안 되는데 어차피 오늘 늦게 시작했으니까 바로 또 갑시다. 바로 넘겨보세요. 뒤로. 응? 살려. 어쩔 수 없어. 저 새끼. 야, 윤태현이 서서 자면 어떡해. 뒤로 넘겨보세요. 5분? 5분 쉬면 이거 안 되는데? 주제 그걸로 갑시다. 240페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요즘 또 이게 또 그거죠. 많이들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봅시다.